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지난주 CPI 이벤트 기억나시죠? 200분의 댓글 중 조원진님이 그나마 가장 예측치에 가까웠고 약속대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벤트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코덱스 S&P 500 환에 찌는 양전했고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 종목은 마이너스 한 자리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가 SSO가 곧 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 보이며 USD가 QLD보다 먼저 마이너스 30%를 탈출했습니다. 가장 늦게 탈출할 것 같았는데 역시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걸 느낍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는데 나스닥만 상승하며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했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왜 나스닥만 더 상승했는지 살펴보면 먼저 다우와 S&P 500이 약세였던 이유가 바로 골드만삭스의 어닝 미스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무려 어닝 발표 마이너스 6%로 마감했고 나스닥이 그나마 겨우 상승 마감한 이유가 바로 그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혼조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초록초록합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중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발표했죠. 그리고 이 파격적 가격 인하로 테슬라 판매가 갑자기 늘면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잘하면 잘 버틸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테슬라 미친듯이 비관론만 쏟아졌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테슬라 투자가 가장 많은데요. 정말 다들 힘드셨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 진짜 꿀밤 쥐어받고 싶고 트위터 생각만 하면 뒷목 잡으셨을 겁니다. 비관론만 있었고 10년 동안 상승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가는 비관론이 가장 극에 달해 있을 때 상승한다 라는 것을 이번 테슬라를 보면서 느끼셨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상승할 호재가 없었고 앞으로 더 하락할 악재들만 남아있는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급등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호재가 없을 땐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 이라면서 상승의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넘쳐날 때 이럴 때 줍줍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이며 환율이 1236원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슬슬 환차손을 감안하더라도 달러로 바꿀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65로 탐욕 구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좋은 소식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보였다는 것과 최근 암호화폐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지금 왜 상승하는 건지 선반영이라는 말 외에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시장에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S&P 500이 4,000포인트에서 꽤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어닝 미스가 이 저항에 힘을 실어주었죠.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월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2개월 연속 위축을 의미하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입니다. 이제 슬슬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 신호는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굵직했던 실적 발표가 바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입니다. 먼저 실적이 잘 나온 모건 스탠리부터 살펴보면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충당금을 작년보다 엄청 많이 적립해두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무려 6% 정도 상승했는데 투자은행 매출은 줄었는데 자산운용 매출이 상승했고 주식거래 매출은 줄었으나 채권거래 매출이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잘 버텨주었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우를 멱살 잡고 끌어내린 그리고 S&P 500의 4,000포인트 저항을 만들어낸 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어닝 발표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충당금을 작년보다 더 적립하며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골드만삭스 이익이 무려 66%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적을 보고 시장은
아, 기업 환경이 진짜 빡세졌구나 라는 걸 본 것이죠. 이런 상황에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결국 마이너스 6.4%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매출과 EPS를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좋게 평가할 만한 게 없었죠. 이게 다우와 S&P 500을 멱살 잡고 끌어내렸고, 현재 S&P 500의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솔직히 좋은 흐름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하락장에 하락 추세선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결국 뚫지 못하고 꺾이는 느낌이 나옵니다. 물론 단기적인 하락 이후 상승을 다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차트로만 봤을 땐 차트 전문가들은 하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오늘 하루 4,000포인트 저항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부딪혔지만 결국 못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 박스, 즉 오늘 하루 주가 움직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현재 가장 중요한 변곡점 4,000포인트 테스트에서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뚫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빨간색 원을 보면 저항에 부딪힌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보면서 차트 전문가들은 하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월가의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S&P 500이 강력한 기술적 저항선에 부딪혔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저항을 확실히 돌파하기 전까지 현재 어닝을 고려해봤을 때 더 낮은 찐바닥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바꿀 이유가 안 보인다 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EPS 감소에 대해 계속 강조하며 이것 때문에 찐바닥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매출이 매출 원가보다 빠르게 감소하면 기업들의 마진이 잠식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어도 EPS는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더 하락한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가의 EPS 예상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만약 마이크 윌슨이 생각하는 수치까지 EPS가 하락하면 찐바닥은 정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시장이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지표가 나왔는데, 뉴욕 연방은행의 경기 침체 확률이 47.3%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 정도 확률이 떴을 때에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를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즉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러나 시장도, 전문가도, 투자자도, 연준도, 저도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이지만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라면 EPS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화면에 초록색 선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EPS의 찐바닥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기업들의 곡소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때 주가는 이미 그것들을 선 반영하며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EPS가 찐바닥을 보이기 6개월, 9개월 전에 이미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은 내년엔 EPS가 상승하고 있겠네, 이런 걸 선반영하면서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 그 어딘가에서 공포와 두려움, 의심, 불안감을 유지한 상태로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가 바닥인지, 그리고 이게 바닥을 찍었는지, 언제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며, 그래서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최소 2025년에는 우리 자산이 점프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2030년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이 훨씬 많이 점프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혹은 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웅줍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고 패닉세라거나 상승할 때 금방 매도해버리면 우리의 지금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도 버티고 상승장도 버티면서 최대한 오래 투자해봅시다. 그리고 주식, 부동산과 같은 투자는 최대한 오래 가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아니 가난했던 제가 어떻게 자산을 일구는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30%의 수익률에서도 보유했고 마이너스 30%의 손실률에서도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5배 수익률에도 보유할 것이고, 그래야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든 견디고 소중한 세월을 활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까진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따라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대다수에 속해 있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극소수에 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투자에선 성공을 의미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